안녕하세요. 1학년 부장입니다. 우리 1학년이 수련 활동을 다음 주에 가게 됩니다. 자, 수련 활동에 앞서서 사전에 안전 교육을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집중 잘 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잘 숙지하셨다가 사고 없이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네, 수련 활동 일정부터 해서 수련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련 활동 일정, 장소, 출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활동의 일시는 4월 26일 수요일에 시작해서 4월 28일 금요일에 끝나는 2박 3일의 일정입니다. 장소는 충북 보은에 있는 속리산 알프스 수련원입니다. 예, 혹시 모르니까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련 활동의 버스가 출발할 시간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버스가 이때는 꼭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은 4월 26일 수요일 9시까지는 오전 9시까지는 등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교 장소는 각 반 교실로 오셔서 인원 확인하고 인원이 확인됐으면 버스로 이동한 후 버스를 타고 수련 장소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로 늦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9시까지는 꼭 등교하셔야 합니다. 자, 수련활동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도착을 하면 간단한 입소식하고 소지품 검사하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수련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인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청소년 지도사 분들이 여러분들을 담당해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들의 지시를 잘 따르고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잘하는 것처럼 청소년 지도사 분들을 꼭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숙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학교에는 12시 전에는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수련활동 할 때 복장하고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을 시와 버스를 탑승해서 이동할 때는 간편한 복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정한 사복이겠죠. 그리고 마스크도 착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민소매 짧은 치마를 입거나 지나친 화장이라든가 액세서리 또는 구두를 신고서는 참여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련 활동에서 참가할 때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운동복이나 트레이닝복 그리고 꼭 운동화를 신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도 꼭 챙겨서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수련활동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마스크는 혹시 모르니 3개 이상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운동복과 운동화를 꼭 준비해 주시고요. 여벌옷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잘 때 또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니까는요. 자, 저녁에 밤에 야외에서 하는 활동도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외투를 준비해 주시면 감기에 안 걸릴 것 같아요. 뭐 양말, 화장지, 세면도구, 치약, 칫솔, 그다음에 비누, 수건. 그 시설에 가면은요, 시설에 있는 물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용품들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 오셔야겠습니다.
자, 필요한 물품만 간단히 챙겨 오세요. 뭐 화장품이라든가 큰 금액, 뭐 활동에 불편한 옷 또는 불필요한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수련활동 입소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중에 소지 금지 물품입니다. 주류 안 되겠죠? 담배 없겠죠? 그 외에 불이 날 수 있는 라이터, 부탄가스, 본드, 뭐 날카로운 물건, 즉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절대로 가지고 오셔서 안 됩니다. 자, 활동 시작 전에 소지품 검사를 간단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지품 검사에서 나오면 이런 것들은 다 학교 규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혹시라도 이런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합니다. 뭐 우리 학교는 그럴 리 없겠지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소지하거나 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그 수련원은 주변이 다 산입니다. 그래서 불이 날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는 친구는 없겠죠. 주류와 담배는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고요. 발각되거나 적발되면은요 바로 학교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자, 휴대폰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요. 휴대폰은 소지는 할 수 있어요. 걷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실 및 파손 시에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히 활동 중에 휴대폰을 소지할 경우에는요, 움직임이 많을 경우에는 핸드폰이 떨어져서 분실이 되거나 파손이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 중에 휴대폰은 개인 가방이나 방에다가 두고 오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리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럴 리 없겠죠, 여러분들.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활동 기간 중에 모든 장소에서는 우리 학교의 학교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떠났다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학교 교육과정 내에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활동 중에 학교 규정 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있는 사례인데 신체 폭력이나 특히 언어 폭력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요, 요거는 학교 폭력입니다. 그럴 리 없겠죠. 특히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방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체 폭력 또는 언어 폭력, 뭐 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에서 여러분들끼리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이거는 크게 처벌받습니다. 이건 학교 폭력입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사이버 폭력, 성폭력, 뭐 금풀, 갈취, 강요, 따돌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러한 폭력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하게 될 경우 여러분들이 즐거운 수련의 활동을 위해서 기분 좋게 갔다가 정말 큰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류나 담배를 소지하거나 또는 이를 음용 아니면 담배를 피는 경우, 요거 발각되는 경우에는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예,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사나 청소년 지도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학교 규칙에 처벌받습니다. 이외에 학교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도 학교 규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활동 중에 학교 규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자, 만약에 적발이 되었다. 그러면 일체 활동 참여가 금지됩니다. 금지.
그리고 학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그리고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이 수련원으로 즉시 오셔가지고요. 학부모님과 함께 퇴소합니다. 이거는 학교 규정도 마찬가지지만 수련원의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의 규정에도 이와 그 똑같은 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련원 자체에서도 규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바로 즉시 퇴소입니다. 그리고 수련 활동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학교에 돌아와서는 학교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가 되거나 또는 징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들 꼭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어폭력 그리고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 탑승에 대한 안전교육입니다. 자, 승차 계획을 보시면 우리는 7대의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각 1호부터 7호까지 이동 있는데 여러분들은 해당 학급 다 아시죠? 아마 담임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내가 어디에 몇 호차에 타야 되는지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반은 1호차, 2반은 2호차, 3반은 3호차, 5반은 5호차, 그리고 6호차, 7호차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잘못 표시한 것 같거든요. 7반인데 6반이라고 했네요. 7반 요거 잘 보세요. 7반은 6호차를 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8반이네요. 8반은 7호차에 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6반하고 9반은 이렇게 나눠서 또 타셔야 합니다. 이미 공지가 됐고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보고 차에 탑승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몇 호차 타는지 선생님이 그 사전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할 거니까 본인이 몇 호차에 타야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버스에서 탑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어요. 밀폐된 곳이니까요.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안전벨트 착용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선 절대 이동하면 안 되고요. 음식물 섭취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행동들, 뭐 크게 떠들기, 노래 부르기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감염병 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수련 활동 전에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꼭 자가키트 검사 후에 선생님께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참가 전에 하루 이틀 정도 혹시 모르니까 집에서 자가키트를 하는 것을 좀 권장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요. 하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요 꼭 자가키트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담임선생님께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련활동 모든 과정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련활동 중에 만약에 유증상이 있을 경우 그러면 바로 즉시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열이 나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선생님께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뭐 개인 물품 함께 사용하지 않기, 그리고 거리 두기, 수시로 손 씻기, 이렇게 개인 위생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면 확진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확진이 되면 학생은 일단 격리실로 이동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학부모님께 연락을 합니다. 그럼 학부모님께서 수련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함께 수련원을 퇴소합니다. 요게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의 기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개인 위생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숙박시설에서 안전교육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의 비품하고 기물 파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침구를 청결하게 사용하고 사용 후 정리정돈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어디 부딪히거나 모서리에 이렇게 찍히거나 이런 것들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을 좀 잘 확인하고 다니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소 내에서 심한 장난, 그 다음에 게임, 도박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요거는 노는 사진이 아니에요. 요거는 베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하게 베개 싸움 하다가 나중에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장난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취침하지 않고 떠드는 것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쓰레기 처리 잘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갈 그 속리산 알프스 수련원의 그 대피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구가 있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대피를 해야 될 상황에서는 비상구가 있는 곳을 따라서 대피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입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비상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2층에서는 계단으로 일단 1층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1층으로 내려오셔서 그 비상구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당일날 다시 한 번 더 가서 대피 훈련 하니까 그때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당 이용 시에 주의할 점입니다. 그림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네, 밥은 먹을 만큼만. 네, 그리고 잔반 처리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식탁 음식물은 휴지로 닦기인데 요거는 뭐 놔둬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자는 걸려 넘어지면 안 되니까 꼭 밀어넣고요. 그리고 차례대로 줄 서서 배식을 하거나 아니면 퇴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잘못 섭취하다가는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지정된 식수로만 물을 마셔야 됩니다. 식당에 그 물 마시는 곳에 그 컵이 있는데 거기 있는 컵으로만 물을 마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컵을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독된 컵으로 그 정해진 식수만 마셔야 돼요. 뭐 수돗물 마시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겁니다. 외부 음식이거나 개인이 준비한 음식 섭취해가지고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상하는 음식, 절대로 상하는 음식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뭐 김밥 이런 거 싸와가지고 하루 있다 먹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음식의 맛이나 냄새가 이상하면요 바로 선생님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혹시라도 활동 중에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선생님께 바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요것도. 그래서 수련 활동 중에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다. 예, 바로 선생님께 담임 선생님께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은 깨끗이 씻어야겠죠? 자, 화재 예방 안전 교육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화재 대피 훈련을 수련에 도착하면 또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재가 나면 바로 출구를 잘 찾아서 대피해야겠죠? 예, 요 그림 뭔지 아시죠? 예, 화재가 났을 때는 기어서 이동을 합니다. 네. 요거는 화재 안전 교육은 가서 또 할 거니까 직접 해보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 소화기 사용법이에요. 네, 소화기가 각 방에 하나씩 있습니다. 혹시라도 방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소화기로 바로 초기 진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안전핀을 뽑고요. 그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레버를 꼭 움켜줘요. 그러면 하얀색 가루가 나오죠. 그래서 하얀색 가루가 나오는 것을 골고루 그 화재가 난 부분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안전핀 뽑고 그 다음에 노즐을 불 있는 쪽에 갖다 대고
그리고 레버를 꽉 누르시면 됩니다. 네,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응급 상황의 안전 교육입니다. 자, 심폐소생술이에요. 혹시라도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게 될 경우 목격하게 되면은 일단 119에 먼저 신고를 하고 선생님한테 꼭 알려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인데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 제세동기의 설명법이 다 써 있고요. 그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일이 없어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격을 하게 되면은 꼭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지막으로 군중 밀집 지역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그냥 그림으로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중 밀집 지역에서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 발생 시 부분을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슴 압박 사고를 대비해서 팔짱을 끼고 가슴 앞 공간을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요. 네. 아니면 가방 같은 걸로 앞으로 가방을 앞으로 안아가지고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련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에서 꼭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수련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 절대 갖지 마시고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이 결국에는 전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 활동을 하는 2박 3일 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수련 활동이 되기 위해서 선을 넘는 행동과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학년부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잘해줄 거라고 믿고요. 안전하게 잘 갔다 오고 도움이 되는 수련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추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전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